로프트는 원래 배 만드는 기술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맥스의 로프트는 두 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단면이고 두 번째는 그와 대칭되는 경로가 필요합니다. 즉, 이 단면이 이 경로를 쫓아가면서 그 형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단면을 여러 개를 줄 수 있습니다. 하나의 단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캐드에서 했을 때는 단면 두 개, 처음과 끝 두 개만 있었을 거예요. 샘플로 여러 개를 넣어보는 것도 있었지만 맥스에서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맥스에서는 단면을 얼마든지 많이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많이 추가도 가능하고 또 여러 가지 형태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맥스에서 두 개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단면, 두 번째는 경로. 제가 탑에서 단면을 만들었고요. 프론트에서 이렇게 경로를 만들었습니다. 간단해요. 이 원이 이 선을 따라가면서 쭉 그 형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냥 익스트루드 해도 돼요. 그런데 로프트를 통하면 조금 더 다양한 형태의 모델링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로프트 모델링은 어디 있냐면 크리에이트 탭에 지오메트리에 컴파운드 오브젝트에 있습니다. 여기 컴파운드 오브젝트에 보시면 여기 로프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무것도 선택이 안 돼 있으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단면을 선택하는 순간 몇 개가 활성화되면서 그 중에 로프트도 함께 활성화됩니다. 자, 로프트를 누르면 명령어가 제법 많아요. 제법 많은데 이 중에 뭘 기억하시냐면 요 두 가지. 크리에이션 메소드, 만드는 방법. 크리에이션, 만들다. 메소드, 방법. 만드는 방법인데 get 패스가 있고 get shape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선택되어져 있는 이 원이 shape인지, 즉 단면인지 아니면 패스인지 맥스는 몰라요. 그러니까 얘가 shape이라면 패스를 가져와야 됩니다. get 패스. 만약에 얘가 패스면 얘를 get shape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지금 선택되어져 있는 게 shape인지 단면인지 패스인지 혹은 경로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맥스는. 그러니까 얘가 shape이라면 get 패스를 해야 됩니다. 얘가 패스라면 get shape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드는 방법이 패스를 선택하고 shape를 가져오거나 shape를 선택하고 패스를 가져오거나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은 shape를 선택하고 get 패스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가져올 때 인스턴스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로 가져올 수 있고 무브나 카피나 인스턴스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 다 인스턴스로 가져가요. 자, get 패스를 누르고 패스를 누르면 아이콘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때 클릭하게 되면 형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얘가 로프트 모델링입니다. 옆으로 한쪽으로 치워볼까요? 치워보면 이렇게 쉐입과 패스가 다 살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얘네들이 전부 인스턴스로 이쪽에 복제가 된 겁니다. 인스턴스로 복제해서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수정만 하더라도 이렇게 같이 수정이 들어가요. 같이 수정만 해도 됩니다. 또 패스를 수정해 보면 이렇게 같이 수정이 돼요. 쉐입을 수정하거나 패스를 수정하면 얼마든지 함께 수정이 됩니다. 자,
제가 패스를 수정해 볼까요? 리파인. 자, 수정되는 거 보이시죠? 자, 얘네들을 스무스로 바꿔보죠. 그러면 이렇게 부드러운 형태의 곡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사이즈를 조금만 더 줄이면 이렇게 조금 더 복잡한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만들어 보시죠. 같이 보세요. 제가 삭제를 했습니다. 항상 두 개를 그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쉐입이고 하나는 패스가 됩니다. 항상 두 개를 그리셔야 돼요. 단면과 패스입니다. 패스는 우리나라 말로 경로죠.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 되고요. 아까 한 대로 다시 한번 보면 크리에이트 탭에 지오메트리 목록을 눌러보면 컴파운드 오브젝트에 있습니다. 여기에 로프트를 누르면 되는데 지금 제가 선택한 건 뭔가요? 패스죠. 그러니까 로프트하고 패스를 내가 선택했으니까 Get Shape 버튼을 누른 다음 이렇게 가지고 와도 똑같은 효과가 일어납니다. 다만 이제 이런 식으로 모델링하면 곤란하겠죠. 얘가 쉐입이라고 생각하고 Get 패스를 해버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패스와 쉐입, 원이 지금 쉐입이 돼버린 겁니다. 한 바퀴 이렇게 회전한 거죠. 라인이 한 바퀴 회전해서 이런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원을 선택하고 로프트, get shape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반대되는 모양, 이거 get 패스구나. 로프트, get shape 그러면 이렇게 반대되는 이런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차이점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로프트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자, 단면을 조금 더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렉탱입니다. 자, 보실까요? 단면이 원이고 사각형입니다. 자, 그리고 점도 조금만 줄여보죠. 원을 선택하고 로프트, get 패스 그러면 이렇게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형상이 만들어지는데 보시면 어디를 가냐면 맨 아래로 내리면 패스 파라메이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패스 파라메이터 모디파이 탭으로 넘기세요. 이렇게 모델링을 하고 모디파이 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모디파이 탭으로 넘기면 여기 패스 파라메이터라는 것이 나옵니다. 찾으셨나요? 자, 패스 파라메이터에 보시면 자, 확대를 해서 보면 와우. 자, 이렇게 나옵니다. 패스의 위치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퍼센트 디스턴스. 자, 지금 이제 패스의 위치를 조금만 바꿔 보도록 하죠. 얘를 와이어 프레임으로 놓고 자, 패스의 위치를 움직이면 이렇게 별 모양이 하나 움직일 겁니다. 자, 패스의 위치를 움직이면 이렇게 별이 하나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바닥에서? 네, 얘가 패스의 위치입니다. 패스의 위치인데 여기다가 숫자로 표시해도 돼요. 10이라고 혹은 20이라고.
자, 보시면 이 10, 20이 뭐냐면 거리가 아니고 퍼센테이지입니다. 퍼센테이지예요. 퍼센테이지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움직이는 거고요. 디스턴스를 누르면 거리로 움직이게 됩니다. 퍼센테이지는 백분율이죠. 패스 전체 길이의 10%, 20%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디스턴스라는 얘기는 뭐 10mm, 20mm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이야기입니다. 퍼센테이지로 놓고, 자, 여기를 100%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별이 제일 끝에 와 있죠. 여기에 다시 한번 get shape를 합니다. get shape, 단면 가져오기. 아까 봤던 이 사각형. 자,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서로 다른 단면, 앞과 끝이 서로 다른 단면이 만들어진 거 맞나요? 자, 와이어프레임이 아닌 디폴트 쉐이딩. 자,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해되셨죠? 근데 면이 어떻게 되나요? 모서리가 돌아가는 거 보이시나요? 왜 돌아갔을까요? 모서리가 왜 이렇게 돌아갔을까요? 그냥 이렇게 일자로 쭉 직진하면 좋은데 이거 일자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얼추 비슷해요. 원점 맞아요. 뭐가 잘못된 거냐면 제가 쉐입에 대해서 설명할 때 퍼스트 포인트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퍼스트 포인트. 보시면 에디트 스플라인 보시면 버텍스를 눌러보면 첫 번째 점이 어딨나요? 자, 바로 여기 있죠. 노란색 점이 첫 번째 점이라 그랬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다시 이 사각형 선택하고 에디트 스플라인 버텍스를 이용해서 눌러보면 노란색 점 어딨나요? 여기 있죠? 네. 3D Max는 첫 번째 점끼리 점을 연결을 해요. 첫 번째 점끼리 점을 연결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면을 만듭니다. 이 반시계 방향으로 만들어진 면이 앞면, 시계 방향으로 만들어진 면이 뒷면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렌더링을 할 때 앞면, 뒷면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바로 이 퍼스트 포인트를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만들어진 것만 렌더링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면이기 때문에 한쪽은 반시계 방향, 한쪽은 시계 방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면만 렌더링하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면은 렌더링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퍼스트 포인트에서 퍼스트 포인트로 면을 연결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거를 일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엔곤이요. 엔곤에서 사이드 이겟을 4개로 하고 서큘러를 체크하면 원형으로 나올 거고 이걸 빼면 각지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요. 자, 퍼스트 포인트의 위치가 똑같은 거 보이시나요? 자, 원의 위치도 원도 퍼스트 포인트가 여기 있죠. 자, 엔곤도 볼까요? 에디트 스플라인 퍼스트 포인트 어딨나요? 똑같이 있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엔곤을 쓰면 돼요. 로프트에서 get shape 엔곤을 클릭하면 어떻게 되나요? 모서리가 일직선으로 딱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이럴 땐 엔곤이에요. 그래서 맥스에서는 엔곤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제가 엔곤의 특징은 모서리의 개수를 늘릴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서리의 개수를 이렇게 늘릴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모서리가 계속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근데 이거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모서리가 깨지는 거 보이시나요? 삼각형 모양으로 쭉 깨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보세요. 4개입니다. 그러면 면이 사각형 모양이죠. 근데 하나를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쭉 면이 깨진 거 보이시나요? 네. 네. 이렇게 면이 다 깨져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로프트를 할 때 두 번째 규칙이 뭐냐면 이 단면에 들어가는 정점의 개수를 다 똑같이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첫 번째 규칙은 퍼스트 포인트의 위치를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면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규칙은 뭐냐면 여기가 5개였으면 여기도 정점의 개수가 5개를 써야 된다는 뜻입니다. 정점의 개수를 다 똑같이 맞추어 줘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로프트 효과가 일어납니다. 로프트를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려면 각 위치에 들어가는 단면들 있잖아요. 쉐입이 가지고 있는 정점의 개수를 다 똑같이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형태의 모델링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점이 여러 개인 이런 모델링을 할 때는 정점을 다 맞춰줘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걸 많이 쓰냐면 엔곤을 많이 써요. 그래서 엔곤을 많이 사용합니다. 카피를 했고요. 자, 엔곤에 보면 어떤 기능이 있어요? 서큘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서큘러라는 기능이 있어서 이 기능을 가지고 모델링을 하게 되면 겟패스 그러면 자 그리고 100%로 올라가서 겟 쉐입을 해보죠. 그러면 자 이렇게 해요. 똑같이 면이 사각형으로 똑바르게 올라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만약에 내가 정점을 더 주고 싶어요. 그러면 왜 갑자기 만약에 내가 정점의 개수를 더 주고 싶어요. 그러면 엔곤을 사이드를 늘려버리는 거죠. 뭐 12개 그럼 여기도 12개 그러면 이렇게 모서리가 깔끔하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로프트 모델링 할 때 원을 엔곤을 이용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런 것들이요. 자, 지금 보시면 둘 다 얘도 그렇고 둘 다 지금 엔곤인데 제가 둘 다 서큘러를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에다가 에디트 스플라인을 적용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형상이 바뀌는지 잘 비교해 보세요. 자, 이 부분이고 지금 제가 여기서 수정을 할 겁니다. 하나 건너 하나씩 선택을 할 거고요. 스케일로 줄일 겁니다. 자, 피벗의 위치는 전체 선택한 거에 중심에다 놓고 이렇게 싹 줄이니까 어떻게 되나요? 별 모양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네. 자, 이때 제가 베이저 코너로 놨습니다. 베이저 코너로 놨으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핸들이 다 따로따로 움직인다는 얘기겠죠. 그죠? 이때 제가 설명 안 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여기 락 핸들, 얼라이크하고 올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핸들 잠그기인데 얼라이크는 같은 방향이고 올은 전부 다입니다. 제가 핸들을 잠갔습니다. 얼라이크 같은 방향으로만 움직이기 이렇게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볼까요? 자, 보세요. 같은 방향의 핸들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만약에 이걸 올로 체크해 놓으면 둘 다 똑같이 움직여 버립니다. 핸들이.
지금 이 핸들은 베이지어 코너입니다. 그런데 마치 베이지어처럼 움직여져 버리는 거죠. 얼라이크를 놓고 드래그를 해버리면 이렇게 꽃무늬 모양으로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자, 얘를 이렇게 조금 더 줄여볼까요? 그 다음에 로프트에서 자, 얘도 캐핑이라는 게 있습니다. 뚜껑이라는 게 있어요. 캡밴드, 캡스타트. 그러면 이거 그 어머니들 요리할 때 쓰는 그 당근 잘라낼 때 쓰는 꾹꾹 누르면 당근 이렇게 꽃무늬로 만들어내는 거 있죠? 네. 그런 모양으로 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 중에 쉘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쉘. 그러면 이렇게 두께 주기가 가능합니다. 뭐 0.1mm만 그러면 이렇게 두께 주기가 돼서 그 주방 용품이죠. 이렇게 생긴 거. 꽃무늬로 그 당근이나 뭐 무를 잘라낼 때 쓰는 거. 이런 식으로 로프트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난간 두걱 같은 거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프론트에서 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난간 손잡이가 랭슨 높이가 100mm, 위드가 50mm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뭐 대략 이렇다 치고 에디트 스플라인 정점을 편집하는 거죠. 리파인으로 추가를 하고 자, 그러면 얘네들이 X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되죠. 자, 전체 다 코너로 바꿔 놓고요. 자, 이렇게 두 개는 이렇게 수정하고 이렇게 네 개는 Y 방향으로 스케일을 주면 됩니다. 그러면 수평이 금방 만들어져요. 적당히 위치를 잡아서 이동하시고요. 그러면 이게 난간 두껍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던 거죠. 그 다음 자, 탑뷰에서 이 난간 두껍이 가야 할 경로를 그려봅시다. 탑뷰에서 보시면 얘가 이렇게 왔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자, 쉐입을 선택하고 자, 컴파운드 오브젝트, 로프트, 겟 패스. 만들어진 거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자, 얘를 조금만 더 응용해 볼까요? 자, 이동하기. 얘를 조금만 이동해 봅시다. 자, 얘가 패스예요. 패스가 좀 짧은 듯 합니다. 조금 더 길게 늘려 봅시다. 이 버텍스를 이용하면 충분히 이렇게 늘어나겠죠. 맞나요? 자, 버텍스를 이용하면 이렇게 충분히 늘어날 거예요. 자, 계단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리파인. 계단이 뭐 중간에 이렇게 있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다고 가정해 보면 그리고 다시 리파인. 자, 이해되시나요? 네.
Y축으로만 스케일을 주면 얘가 이렇게 평면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적당히 이렇게 내려놓으면 자, 이게 로프트의 활용 예제입니다. 난간 손잡이 같은 거 쉽게 못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로프트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또 이걸 쓸 수 있는 게 어디 있느냐면 반자틀이요. 반자틀. 자, 반자틀을 모델링 해볼까요? 자, 일반적으로 반자틀이 네모나게 생겼어요. 지금 여기 있는 건 네모난 거잖아요. 자, 제가 렉탱을 그렸습니다. 천정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천정이니까 여기를 6,000, 여기를 5,000, 사각형을 6,000에 5,000으로 그렸습니다. 즉 6m에 5m로 그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에디트 스플라인을 하고요.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저는 이 베이지어를 다 없앨 겁니다. 코너로. 퍼스트 포인트 여기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반시계 방향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자, 그 다음 다시 렉탱. 자, 반자틀 사이즈가 얼마였나요? 36에 36이었죠. 많이 조그맣네요. 좀 뻥튀기 합시다. 60에 60. 너무 작으니까 제가 뻥튀기 했습니다. 자, 에디트 스플라인. 그 다음 버텍스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생긴 단면들 많이 봤을 거예요. 옛날 가정집 반자틀 이걸로 돼 있을 겁니다. 선택하고 지금 패스를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뭘 가지고 와야 돼요? get shape를 해야 되는 거죠. 모델링 된 거 맞나요? 와우. 자, 근데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번 보시죠. 뒤집어진 거 보이시나요? 아이고, 방향이 뒤집어진 거 확실히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방향이 뒤집어진 건 어떻게 할까요? 여기 방향 뒤집어졌죠? 얘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로테이트 하면 돼요. 에디트 스플라인에서 로테이트를 해주세요. 자, 로테이트. 자요. 제대로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온전하게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업하는 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요. 그러면 온전한 반자틀이 만들어지겠죠. 이게 반자틀 말고도 액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액자 틀. 자, 볼까요? 이거 사이즈, 렉탱에서 사이즈만 조절하시면 돼요. 렉탱의 사이즈만 조절하면 바로 액자가 돼요. 조금 이동하고, 자, 사이즈를 줄여봅시다. 이 사각형의 사이즈를. 오, 600에 500. 자, 이동해서 볼까요? 자, 보시면 이렇게 액자 틀이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작업하는 게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액자 틀이나 아니면 아까 봤던 난간 손잡이들도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시작하시죠.